인생 첫 해외여행 도쿄. 8년 솔로인 저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밤에는 데이트 상대를 찾고 낮에는 먹투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3일차까지는 쫄려서 말 한마디 못 걸었는데요. 과연 남은 날에는 데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 알았어. 이제 적응했고 다 알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어제 24시간 천엔으로 살기가 끝났고 지금 낮잠 좀 자고 일어났고요. 새로운 숙소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넓은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 두 가지 컨텐츠를 같이 병행하고 있었잖아요. 먹투어 컨텐츠랑 그 다음에 여자친구 만들기 컨텐츠. 근데 이 두 개의 컨텐츠가 어느 순간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못 거는 찐따가 돼가지고 지금 망할 것 같아. 새로 옮긴 숙소의 단점은 기차 소리 때문에 아침마다 너무 일찍 깬다는 점이었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동네 분위기만큼은 정말 일본 감성이 물씬 나서 좋았습니다. 서서 먹는 초밥집. 일본에서 소 혓바닥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저녁은 그걸 먹으러 갔어요. 저는 두꺼운 소혀 정식을 시켰고 매장 안에서 요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작은 유리병 콜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배고픕니다. 잠깐 완전히 익지는 않았어. 부드럽진 않았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네. 마죽을 밥에 비벼 먹는 게 있더라고요.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맛있어요. 시치미에 찍어 먹어봅시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뒤 에비스로 이동했습니다. 술집에 가기엔 애매한 시간이라 건물 안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It didn't work? Point? No, I don't have point. 그래도 뭔가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3명한테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물론 헌팅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결국 끝없는 도전이거든요. 이거는 도전을 하지도 않으면 이 엄청난 낮은 확률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에비스 요코초에 다시 들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라 확실히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먹었었는데 이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또 시켰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서 용기를 내 다가가려 했지만 말 걸기도 전에 쫄려서. 이젠 진짜 더 미룰 수 없다. 다시 도전! 방금 인스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수락을 하셨다는 건 원래는 이제 3번 물어보는 게 목표였는데 제 옆에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담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한 명이라도 시도를 했다는 거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고 내일 좀 더 발전하면 되죠. 그냥 집 들어가긴 아쉬워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역시 이제 술 먹고 나서는 달달한 게 이제 또 필요하지. 근데 제가 일본 와서 또 느끼는 건데 저런 도로 공사가 엄청 많아요. 가는 데마다 있어. 슈크림빵. 이렇게 내일 아침부터 가고 싶은 맛집이 많아서 빨리 씻고 아이스크림 먹고 휴식하고 내일을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겁나 다니니까 한 새벽 5시에 잠이 깨버렸어요. 좀 더 알아보고 골랐어야 됐다. 오래된 기차를 타고 향한 아침의 첫 목적지. 아침부터 신주쿠를 왔습니다. 여기 유명한 프렌치 토스트 카페가 있는데 하여튼 뭐 도쿄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 꼭 거론이 되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지금 10시에 왔어요. 신주쿠의 카페 알리아. 프렌치 토스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역시나 소문대로 이른 시간부터 매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믹스. 약간 산미가 되게 높다. 커피 만족스러웠고요. 토스트도 폭신하고 맛있었습니다. 3가지 곁들여 먹는 게 나왔는데 각각의 조합도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휘핑크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태풍 소식이 있었는데 이날은 실제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하나 사야겠다. 근처 돈키호테에 갔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푸드, 잡화, 의류, 전자기기, 명품에 심지어 시미켄형까지. 방금 어떤 직원한테 손톱깎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그 제페니즈 막 이래가지고 제가 번역기로 손톱깎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해서 보여줬더니
무선으로 막 손톱깎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척 하더니 갑자기 없대. 근데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 안경 가게에 사람들이 붐벼서 들어가 봤는데 꽤 독특한 디자인의 안경을 팔고 있더라고요. 햇살이 강한 도쿄라 선글라스가 필요해 보였지만 이미 먹는 듯 돈을 과소비한 터라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함바그집을 찾았는데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몇 주치 예약이 모두 꽉 차 있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쿄에 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점은 좀 멀긴 한데 당일 예약이라서 아침 일찍 가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당일 예약분이 다 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행 내내 먹 투어를 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초밥은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초밥도 팔아.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 웨이팅은 별로 길지 않았고 메뉴는 눈앞에 보이는 거 바로 시켰어요. 사이드로 나온 일본식 계란찜은 너무 맛있었고 게 내장 소스 같은 게 올라간 샐러드도 훌륭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날스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나쁘지 않네 정도? 개인적으로 익힌 새우가 더 맛있네. 아이스크림 주셨어. 그리고 제가 90일 가수되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여행 끝나고 나면 바로 중간 버스킹이 기다리고 있어서 연습을 조금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을까? 한국 노래가 있을까? K-pop? 오, 일본 노래방에서 이런 음식도 되고 술도 있고 그러네. 여기 있다. 한글. 오, 나이스. 오, 한글어. 그러니까 한국 노래가 나와요. 빅뱅은 여전히 인기 많고 싸이 아직도 있어. 이건 100% 남자가 와서 부른 거다 이거. 연습을 마친 뒤 하라주쿠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아식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러닝화가 있을까봐 찾아가 봤습니다. 이건 그건가? 카보너인가? 와, 이거 신으면 날라다니겠다. 슈퍼블라스트 2 미친. 메가블라스트도 있네. 이 정도는 뛰어야 산다는 건가 봐. 제가 이제 5분 초반 10km밖에 못 뛰긴 하지만 일단 제가 러닝화를 딱 하나를 사봤는데 젤카연어 아식스 거 이쁘고 훨씬 가볍고 또 이거 온라인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짝퉁도 잘못하면 구할 수도 있는 거라 전 고민하면 지르는 편입니다. 예스. 22만 원이면 한국에서 구할 때보다 훨씬 싼 거 같은데요? 와, 이것만으로 일본 여행 50% 성공. 도넛집에 줄 서 있길래 맛있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물건 두고 쉬었다가 데이트 상대를 찾으러 술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찐따 모드 발동했고요. 혼자 꼬치 맛있게 먹고 지금까지는 뭐 별거 없었잖아요. 내일 진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진짜로. 영상 와, 나올 때 되니까 웨이팅이 저기도 엄청 많네요. 말도 못 걸어보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진짜 내일은 다를 겁니다. 각성했어. 발랑 까질 거야 이제. 최악이네. 일본에 태풍 지나가네요. 이날은 밀림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는 데다 유튜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메일까지 와서 계속 심란하고 기분이 다운됐습니다. 기분이 처져도 밥은 먹어야죠. 이날 점심은 일본 편의점 털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편의점은 작은 동네 마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초밥 있다. 기일해 보이긴 하는데. 오.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얘네가 도시락을 파스타를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편의점이 우리나라보다 개수는 적은 것 같은데 규모는 다 훨씬 큰 느낌? 이것저것 상품도 다양하게 많고 파스타는 뭐 그냥 편의점 파스타다. 와, 그리고 저 아침에 피싱 당할 뻔했어요. 메일 피싱.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어 이메일로 본인이 카피라이트 갖고 있는 트랙을 내가 사용을 했다, 영상 내리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답장을 했죠. 아티스트에서 유료로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혹시 어떤 영상에 무슨 트랙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영상 내려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계속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여행 온 느낌도 안 나고
네, 그러다 이제 답장이 왔는데 어떤 링크를 보내줬어요. Full details는 여기 링크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눌러봤죠. 바로 눌러봤는데 이제 인터넷으로만 연결될 수 있게 돼 있어서, 근데 순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챗GPT한테 다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사기라고. 만약에 제가 이 코드를 입력했으면은 제 유튜브 계정 다 털리는 거였습니다. 또 이게 영어다 보니까 더 이게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아찔했다 진짜. 진짜 사람이 걱정 근심 없고 건강하면은 인생의 한 90%는 성공한 게 아닐까. 샌드위치 만드는 거. 맛있어. 맛을 풀 수가 없어요. 푸딩. 와, 진짜 달고 맛있다. 무슨 시럽이지? 시럽이 아니구나. 커피네. 저 원래 푸딩에 바닥에 커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주네요. 저는 이 크림빵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이렇게 크림 들어있는 게 너무 맛있어. 우유가 필요한데 우유를 안 사왔네. 오늘은 그냥 쉬겠습니다. 저녁에는 우에노 요코초로 갔습니다. 24시 1000엔 챌린지 할 때 받은 곳인데 괜찮아 보여서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일본어를 잘해야 돼. 제가 지금 여기 일본 와가지고 한 3-4명 물어봤나? 근데 이게 말 걸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제가 막 부침성이 엄청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맥주는 여기는 언제나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여기는 항상 토마토가 있더라고요. 메뉴에 어딜 가든. 마요네즈? 토마토에 이건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이게 어울리는 건가? 따로 노는데? 비려. 닭껍질인가? 비려. 야끼토리는 무조건 야끼토리 전문점에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대각선에 마음에 드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려고 번역기 문장을 외워봤지만 잘 외워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 헛소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 소리를 못 내보내겠어요. 근데 방금은 진짜 가능성이 없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진짜 개찐따 같았어요. 개찐따 같았어. 진짜 나 못하겠어.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처음에 이마생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밥 한 번 먹을 사람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냥 집에 갈래? 자존감이 바닥나 버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남은 날 일본에서 관광하고 즐기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친 필요 없어. 남은 일정은 오로지 맛집 탐방과 관광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파친코에서 잭팟이 터져 비싼 초밥을 즐기기도 했지만 잭팟 터져서 잭팟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이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안에서 바꾸는 거는 불법이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도박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 옛날에 도박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고 돈 엄청 많이 날리고. 7,000원짜리입니다 참치 뱃살. 다시 했다가 결국 손해도 봤고요. 그래도 꽤 재밌었어요. 에라이 빌어먹을 4만원 날려내. 한 판만 더 할까? 다만 가고 싶은 식당이 또 많았는데 11일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짜 유튜브가 야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제가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조회수 안 나오자마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짜증나가지고 야 좋냐?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망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일면식도 없는데. 만약에 제가 논란이 생긴다 그럼 그 순간 그냥 득달같이 몰려 들어가지만 물어뜯고 막 이럴 사람들이. 그래서 진실되게 열심히 잘해야겠다. 무서운 세계야 진짜. 오늘은 마지막 도쿄의 밤. 뭔가 좀 아쉬워요. 시원섭섭해요. 왜 이렇게 숙소를 나설 때마다 시원섭섭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은 밤 비행기가 연착되는 덕에 웨이팅 때문에 못 갔던 함바그집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어보니 이건 함바그가 아니라 그냥 스테이크 맛이더라고요. 사실 햄버거 러버로서
해외여행하게 되면 그 나라의 햄버거 꼭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첫 해외여행에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맥도날드. 원래 이제 일본 메뉴 시킬까 하다가 그냥 빅맥. 가격은 8,400원 세트가. 내용은 거의 비슷해.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가방을 놓고 내렸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지금 출국 심사 마쳤고요. 3시간이나 남았네. 너무 많이 남았다. 연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여행은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여자친구 만들기 컨텐츠가 망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우 맛없다. 그 컨텐츠 망하면서 진짜 한국 돌아가서 일본어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자극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합리화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컨텐츠 망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나 다음에 일본어 공부해서 더 풍성한 컨텐츠 만들 거야. 물론 이제 자기 합리화가 과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은 먹주하니까 먹는 거다. 자기 합리화. 밤하늘 상공에서 바라본 지상도 너무 이뻤고요. 인천공항에서는 수화물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1분 남기고 겨우 막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네? 운이 좋았네요. 안 그래는 저기 4시 10분. 나연아, 오랜만이지? 나연아. 이번 여행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은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안 살면은.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